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최근에 금값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자, 지금 차트 보시면 이제 2011년도에 거의 온스당 1800달러를 넘어서 지금 이제 온스당 2000달러까지 갔습니다. 금값이 이렇게 올라가면 항상 나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제 금값 3000 간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죠. 뉴스 기사 보면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은행에서 앞으로 18개월 내에 금값이 온스당 3000달러를 간다, 이런 전망을 했다고 하죠. 근데 뭐 얘들은 항상 뭐 대충 찍는데 가면 가는 거고 안 가면 마는 거니까 항상 이렇게 좀 떠벌리는 이런 애들이고, 이런 거랑 똑같죠. 코스피 2000 딱 찍었을 때 이제 코스피 내년에 3000 간다, 뭐 이런 얘기랑 거의 비슷한 얘기긴 한데,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한번 지르고 보는 거죠. 그럼 은행에서 왜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항상 내놓을까요? 이유는 바로 금통장이나 이런 금 관련 상품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일단은 뭐 은행이나 뭐 증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금융권에서는 어쨌든 뭔가 하나 팔아먹으면 수수료를 바로 챙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금값이 2000에서 다시 뭐 2015년처럼 온스당 1000달러로 떨어지든 말든 뭐 투자자들이야 부부싸움으로 뭐 이혼을 하든 자살을 하든 말든 뭐 상관없는 거죠. 자, 이게 냉혹한 자본주의의 세계라는 거. 그래서 은행이나 뭐 증권사나 뭐 금이 3000 간다, 뭐 코스피 3000 간다, 이런 장밋빛 전망만 믿고 그냥 한 방에 질렀다가 정말로 한 방에 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전망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되겠죠. 이런 부분에선 아무래도 저 같은 이런 유튜버가 은행이나 뭐 증권사 이런 데와 다르게 목적성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께 뭔가 팔아야지 이런 생각이 없다 보니까 진짜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직원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금 투자한다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손님이 딱 앞에 와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다 대놓고 자, 지금 금값 봐라, 지금 금 통장이고 뭐 나발이고 이럴 때 조심해야지 하면서 딱 돌려보내다가 윗사람한테 걸리면 저 그냥 뭐 잘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증권사도 그래요. 이제 뭐 코스피가 지금 2000인데 앞으로 코스피 3000 간다, 이런 말 듣고 주식을 한 번도 안 해본 이런 고객이 몇 천만 원 싸들고 투자한다고 딱 증권사에 왔죠. 자, 그런데 제가 증권사 직원인데 여기다 대놓고 3000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가서 모의 투자하면서 공부 좀 더 하고 와라, 처음에 몇백만 원 가지고 해야지 뭐 모은 돈 다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제가 딱 돌려보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뒤에 지점장 딱 서 있다가 난리가 나겠죠. 거의 잘리겠죠. 뭐 어쨌든 그래서 저희는 좀 더 냉정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 이런 게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러면은 금값이 지금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는 이유가 뭐고 언제까지 오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일단 여기저기 좀 찾아봤거든요. 뭐 유튜브도 찾아보고 뭐 네이버도 찾아보고 이거저거 찾아봤는데, 금값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미연준이 돈을 많이 찍어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자산이 금밖에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금에 돈이 몰리고 오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답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팩트를 찾아보면 완전히 틀리거든요. 금값 차트를 지금 딱 같이 보면 지난 2011년에 온스당 1800달러 딱 갔죠. 이렇게 해서 넘어섰던 적이 있고, 그리고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2015년에는 온스당 1000불 가까이 이렇게 거의 반토막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스물스물 올라와서 최근에는 온스당 2000달러를 찍은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연준이 돈을 엄청나게 찍어서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수단으로 금이 오른 거 아니냐, 만약에 이런 논리가 맞다면 지난 2011년쯤에도 미연준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찍었어야 됐고요. 그러다가 2015년까지 미연준이 다시 달러를 전부 회수를 했어야 됐고, 그 다음에 2015년부터 다시 달러를 풀기 시작해서 최근에는 와장창 찍어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그 주장이 맞는 건데, 아쉽지만 그림을 보면 완전히 틀립니다. 미연준이 얼마나 돈을 많이 찍어냈는지 이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미연준의 대차 대조표라는 것과 미연준의 본원 통화량 지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냥 이 지표가 뭔지 모르고 딱 보시기에도 벌써 금값이랑 뭐 전혀 연관이 없죠. 먼저 지금 보여드리는 미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뭐냐면 한마디로 미연준의 자산, 그 가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찍어낸 국채를 미연준이 달러를 찍어서 매입을 하죠. 이러면은 연준이 국채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자산이 크게 증가를 하는 거고요. 반대로 가지고 있는 국채를 시장에다가 막 내다 팔아요. 그래서 달러를 회수하게 되면 연준이 보유한 국채가 팔린 거니까 자산이 감소합니다. 연준이 찍어낸 달러는 연준의 자산으로 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대차 대조표에서 국채 등의 자산이 있을 때 올라가고 국채를 팔면 떨어지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함께 보면 금값이 온스당 1800달러를 넘긴 2011년보다 금값이 온스당 1000달러로 반토막 난 2015년에 달러가 50%나 더 풀렸어요. 근데 금값은 반토막이 난 거죠. 자, 상식적으로 달러가 더 많이 풀려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값이 올랐다고 했는데 금값이 오히려 반토막으로 떨어졌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 달러를 엄청 찍어내면서 금값하고 같이 오르는 모습이 딱 보여지죠. 그래서 단순히 한 5년 정도 이 데이터만 보면
미연준이 달러를 많이 풀어서 금값이 오른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늘려서 10년치 차트만 봐도 그런 소리는 맞지 않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지표 한 가지 또 더 봐야지 확실해지는 거죠. 미국의 본원통화라는 지표인데요. 본원통화가 뭐냐면 중앙은행이 찍어낸 돈과 은행들이 갖고 있는 지급준비금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근데 본원통화도 보시면 금값하고 완전히 반대로 갔다가 요즘에 같이 올라가는데요. 일단 금이 온스당 1800이던 2011년보다 역시나 2015년에 미국 본원통화 보시면 50%는 더 증가했습니다. 확실히 2015년에 달러를 훨씬 더 많이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에 금값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던 거죠. 완전히 반대로 움직였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금값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뭐 거의 연관성이 없다고도 볼 수 있죠. 이 정도면.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논리지만 조금만 찾아보면 팩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초에 근거 자체가 틀려있기 때문에 지금 그림 보시면 미연준 대처하 대조표도 그렇고요. 본원통화량 이거 보시면 꼭지점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최근에 미연준이 풀었던 달러 회수하고 있으니까 금값이 꼭지일 거다 이런 주장도 사실은 근거 자체가 틀린 거기 때문에 좀 납득을 하기 힘든 거죠. 그럼 대체 금값은 뭘 봐야 되냐? 현재 다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가장 유력하게 금값을 예측하는 자료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실질금리라는 겁니다. 실질금리라 그러니까 뭔가 또 어려울 것 같은데 굉장히 쉽습니다. 말 그대로 실제 내가 얻게 될 금리가 그러니까 이자가 몇 %냐 이건데요. 만약에 은행 이자가 지금 1년에 5%나 된다고 할게요. 그런데 물가 상승률도 5%입니다. 그러면 내가 1년 후에 이자 5% 받아봐야 물가 상승률이 5% 오르니까 결국에 내가 실질적으로 얻게 되는 이자는 제로인 거죠. 이게 바로 실질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금리를 계산할 때는 금리, 그러니까 은행 예금 이자 뭐 이런 거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을 하면 이게 실질금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또 실질금리가 그림과 같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가 된다는 말은 은행에 돈을 아무리 넣어놔 봐야 결국에 1년 지나면 내 돈 가치가 떨어져서 지금 사 먹고 싶은 거 못 사 먹는다는 소리예요. 나 저축 열심히 해서 이자 받아서 조금 더 이익 남겨야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써버려라. 마이너스 금리가 된다는 말은 거의 이런 상황이 됐다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다 써버릴 수가 없어요. 미래를 위해서 사람들이 돈이든 뭐든 준비를 해둬야 되는데 이럴 때 사람들은 뭔가 안전하면서도 최소한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을 만한 이런 투자 자산이 없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우리들의 머릿속에 딱 바로 스쳐 지나가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금이고 두 번째가 부동산이죠. 주식은 아무리 상승장이라도 종목 잘못 들어갔다가 물려서 크게 손해본 경험이 워낙 다들 많기 때문에 반면 금의 경우에는 뭐 그렇게 안전한 자산도 아니에요. 반토막 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안전자산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막 돌반지 같은 거 해주면은 그거 진짜 유사시에 잘 가지고 있다가 팔아가지고 급할 때 써라 뭐 이러면서 금 해줬던 이런 관습이 있었고 그리고 경제 위기 때마다 금값이 딱딱 튀어 올라가지고 금값이 오르네 마네 하니까 아 이거 위험할 때는 금이 최고구나 이런 인식이 우리 머릿속에 계속 박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한구석에 어딘가 금은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은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갈 때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자산이 되고요. 그리고 금융위기 같은 경제위기가 올 때 한 번씩 튀어올라주는 뭐 물론 단기적이긴 하지만 뭐 그런 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뭐 두 번째 부동산의 경우에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만 일단 주식은 뭐 계잡주 같은 거 잘못 투자했다가 상폐되면 휴지가 되는데 부동산은 뭐 어디 가지 않죠. 그러니까 월세도 받을 수 있고 기다리면 역시 언젠간 오른다는 그런 기대가 역시 우리 가슴 한구석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이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경기가 호황일 때는 대체로 같이 오르는 경우가 많고 불황이 계속되면 실물 경제의 불황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주식시장과 되게 좀 장기간 하락하는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굉장히 장기간 크게 하락한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가격과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이지만 역시 두 가지 자산이 우리 마음속에는 안전자산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해지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일단 그림을 좀 확대를 해봤는데요. 그림의 붉은색이 실질 금리고요. 푸른색이 금값입니다. 그림의 붉은색 실질 금리가 이제 마이너스를 깨고 딱 내려가면 역시 슬슬 이제 금에 대한 관심을 두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2011년 말
정말로 실질금리가 역대 최저치를 찍고 내려가니까 역시 사람들 마음속,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금, 이게 거의 최대치를 찍었죠. 그런데 슬슬 실질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금에는 글로벌 투기 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금 선물에. 그러니까 투기 세력들이 이제 숏을 치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금 가격이 거의 뭐 2015년까지 온스당 1800에서 1000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최근에 보시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급하게 돌아서면서 금값이 다시 고공행진 수직 상승을 하고 있죠. 그리고 뭐 부동산의 경우에도 실물 경기에 동반하여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될 때 부동산도 올라가게 되는데 금리가 높아서 실질금리가 플러스인 경우보다 당연히 금리가 낮아서 대출금리가 낮은 이런 실질금리 마이너스 구간에서 당연히 부동산의 상승 확률이 높겠죠. 제가 너무나 재밌게 설명을 드렸지만 혹시 졸았던 분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 혼자의 뇌피셜이 아니고요. 현재 다수 전문가들의 자료를 볼 때 금 가격의 급등의 근거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잘 안 빠지는 이런 이유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실질금리라는 이 경제지표입니다. 돈을 많이 풀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 가격이 오른다는 논리 또는 뭐 금리가 당장 낮으니까 금 가격이 오른다, 부동산이 오른다 뭐 이런 논리로 잘 설명되지 않았던 뭐 이런 약간 한 50% 정도 부족했던 이런 논리를 실질금리라는 경제지표를 통해서 이걸 추가해서 설명하면 그럴듯하게 맞아 들어갔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도 실질금리를 보면서 그럴싸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일단 지금 상황에서 미 연준은 2022년까지 확실한 경기 회복 기조가 보이기 전에 기준금리를 제로로 유지하고 경기가 둔화되면 돈을 풀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금리는 낮은 상태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물가 상승률은 경기가 단기간에 이제 코로나 반등으로 회복하면서 물가 상승률은 높아지는 이런 구간이죠. 그래서 낮은 금리, 제로 금리에서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 빼니까 지금 실질 금리가 큰 폭으로 마이너스로 떨어진 겁니다. 그럼 앞으로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 생산, 고용 등의 이 경제 지표가 개선된다면 역시 물가 상승률은 정상 수준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그러는 구간에서 연준은 또 망설일 겁니다. 괜히 금리 빠르게 올렸다가 이거 다시 꺾이는 거 아니냐, 경기가 안 좋아질까봐 그렇게 우물쭈물하는 구간이 있겠죠. 아마 그때가 실질금리가 거의 최하로 이렇게 내려가 있는 금 가격의 클라이막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막상 미 연준이 이제 경기 회복이 확실하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려고 하면 실질금리가 다시 회복되면서 금 가격이 빠르게 하락할 수 있으니까 혹시나 지금 뭐 금을 투자하고 계신 분이라면 그 클라이막스에 잘 뛰어내리셔야 좋은 수익이 나겠죠. 반면에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부진하고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이런 시나리오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역시나 금리는 제로 수준이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마이너스 금리 구간이 좀 더 지속되겠죠. 그렇게 되면 역시 당분간 금값은 조금 더 상승하거나 현재의 수준이 유지될 가능성이 더 높겠죠. 혹시 지금 금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뭐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마지막 결론 부분이라도 몇 번 돌려서 보시면서 이 경제지표 개선과 물가 상승률이 더 증가할 때 또는 연준이 금리를 망설이는 그 구간에 잘 뛰어내리시고 근데 막상 또 금리가 올라가면 그때는 급락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도 약간 그런 구간일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당장에 7월 말에 있었던 연준에서 이렇게 말했죠. 경기가 회복되는 건 맞다. 그런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이게 계속 회복이 될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반등인지 모르겠어서 일단은 금리를 동결하고 돈을 풀겠다 얘기를 했지만 이후에 경제지표가 확실히 회복되면 그럴 때는 약간 금리 인상을 좀 고려해 볼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뉘앙스를 풍겼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구간 자체가 클라이막스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고민하시고 이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자, 이게 제 의견이고요.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좀 캐치를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뭔지. 좀 애매하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이렉트로 말씀드리기 좀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 부분을 몇 번 돌려보시면 아마 딱 답이 나오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